외국인의 개입을 받지 않겠다. 그렇지만 사실은 미국의 어마어마한 투자와 미국이 영향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와서 브라질 보니까 경제 성장이 이루게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 정책이 실패작이 많았습니다. 무엇이냐? 성장한 뭐 정책도 몇 가지가 있지만은 왜 실패했느냐? 사실 군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많이, 그러니까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를 많이 이해하지 못하죠. 이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도, 경제를 수십 년간 연구한 사람도, 또 기업을 수십 년간 운영한 사람도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국가 경영에 대해서 맡겨두면은 이게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만한 경험이 있죠. 우리 대한민국 경험도요. 어찌됐건 그 당시에 왜 군인들이 실수를 했느냐, 뭐 실수라고 해야 될까요? 정책이 잘못됐냐면은 경쟁력을 키우지 않고 관리하기 쉽고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경쟁력을 자르는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일반적으로 뭐 대부분의 한쪽에다 쏠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성장을 하게 해두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야 너 그 사업 정리하고 야 TV는 이쪽으로, 브라운관은 이쪽으로, 케이스는 이쪽으로 하는 식으로 사업을 재편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 들으니까 한국도 많이 뭐 아시죠? 한국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누군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세계는 60년대, 70년대에서 80년대 다가오자 이제 드디어 세계는 혼자 고립돼 살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 60년대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요 브라질은 수입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뭐 다른 데 수입, 그게 안 되고요. 수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지금도 뭐 그런 뭐 이런 제재가 남아있지만은, 또 하나는 수출하기 위해서,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금액을 제가 수출해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100불을 수입하고 싶으면은 100불어치 물건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100불어치 제가 수출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어디 가서 뭐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고 싶은데 그럼 무엇 수출합니까?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출할 수 있는 건 뭐든지 수출하는 회사, 특히 농수산물이 많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그또 트레이딩 회사는 그 중간에 끼어서 이 양쪽을 연결해 주는 겁니다. 수출하는 사람한테는 수출한 만큼의 크레딧이 남아서 그것으로 수입을 할 수 있는데, 그 크레딧을 수입하고 싶은, 물건을 수입하고 싶은 사람한테 연결해서 퍼센트를 먹는 게 트레이딩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식으로 파는데, 이것도 여담이지만은 그 당시 80년대 브라질에서 많이 수출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까마롱, 즉 새우였습니다. 이 사람이 새우를 팔고 그만한 금액의 다른 물품을 수입했는데 어떤 게 일이 틀어져서 수출을 못하게 된 겁니다. 이 새우를. 그러니까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야 이거 뭐 당연히 새우니까 시간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지나죠. 야 이거 식당 열어서 이거 처분하자 라고 해서 열었는데, 사실 뭐 식당의 주 본업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싸게 푸짐하게 많이 주다 보니까 이게 대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었던 수출을 중단하고 새우 전문 식당을 열었는데, 그게 지금도 쇼핑에 가면 웬만한 쇼핑에 있는 비벤더 까마롱이라는, 이제 외국에서 이제 수입한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계돼 있고 뭐 오래 걸리고 허가도 오래 걸리고, 또 내가 또 수입하기 위해서 수출한 금액이 또 뭐 만큼의 크레딧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 브라질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곳에 생산하는 제품들이 세계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없습니다. 크게 저도 그 당시 90년대 초 중반에 통역으로 나가고 또 다른 회사 뭐 설립 이런 거에서 봤는데, 쉽게 해서 PCB, 요즘은 많이 보는 PCB 컴퓨터 기판 같은 거, 다른 나라에서는 요만한 기판에, 그러니까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하는 기판이 한 100불이다. 브라질에서는 진짜 이만한 태블보다 큰 기판이 1000불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아는 한인이 뭐 그쪽에서 일하셨다는 뭐 옛날에 전설 같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왜 문제가 생겼느냐? 경쟁력이 없다 보니 브라질 수출하는 물건에 한계가 오고, 또 그다음 80년대, 70년대 말부터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고질적으로 군사정권에서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포퓰리즘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든지 무상, 무료, 교육, 의료 이런 걸 타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려면은 소비를 많이 하든가 수출을 많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수출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브라질의 고질적인 초인플레이션이 시작됐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크게 다루겠지만은, 잠깐 설명하면 초인플레이션은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른 겁니다. 뭐 어느 뭐 건전한 나라에서는 요즘에 뭐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데, 뭐 3%, 4% 연? 그 당시 브라질은요, 뭐 하루에 뭐 5%, 10% 올 때도 있고요. 한 달에 80%, 100%
물가가 오른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1년에 뭐 2000%, 3000% 그렇게 물가가 오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게 1년, 2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연결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뭐 하나로 어제 산 물건이 5만 원이다. 오늘 가면은 6만 원, 7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너무나 빨리 오르는 이런 물가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람은 배부르면은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70년대만 해도 그렇게 뭐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잘 먹고 살던 브라질, 이게 삐그덕 그러면서 돈이 없고 초인플레 시절이 오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다 휴지조각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불만을 표출하게 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많은 사람도 죽었고 자유도 억압됐고 당연히 뭐 문제가 많았죠. 한국 같은 뭐 남산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한인촌 상파울로 봉해지로 뒤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남산 중정봉 뭐 이런 거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비밀 경찰이 그곳에서 목숨도 잃었고 많은 고문을 받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이제 문을 열었고요. 그런 시절에 인플레이션이 시작하자 국민들이 배고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자유, 변화, 개혁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84년도에 드디어 군사 정권이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로 직선제로 된 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있던 의원들이 선출하는 이제 간접 이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온 대통령을 지나고 드디어 이제 90년에 새로운 대통령 이제 직선제, 드디어 수십 년 만에 브라질 국민이 염원을 담아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들어온 게 이제 바로 그 유명한 꼴로라 대통령입니다. 젊은 기수의 대통령, 멋진 대통령, 잘생긴 대통령, 이거 바꾼다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 사람이 들어오자마자 그 당시 대통령이 처음에 한 것 중 하나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무역 개방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무역을 개방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가서 물건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전과 같이 세국 정치에서 무역을 개방한다는 거였습니다. 환호를 했죠. 사업가들은, 기업가들은. 그리고 반대로 또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PCB 기판이 요만한 거와 5배, 6배 크는 게 가격이 10배 차이가 난다면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당연히 브라질 생산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싼 거죠. 그때 많은 기업이 망했습니다. 브라질 기업이 그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브라질 기업이라고 해봤자 여기 있는 회사들도 사실 다 뭐 수십 년 전부터 외국 자본이 돌아 세운 기술이지만은 또 기업이지만은 어찌됐건 그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91년도에 꼴로로 그 당시 대통령이 연간 수천 프로에 달하는 이 물가를 잡고자 그러니까 이 수천 프로에 달하는 이 인플레이션을 잡고자 또 희한한 플랜을 내놨습니다. 사실 브라질은 제가 85년도부터 봤을 때 이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몇 번의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에서 공 3개를 떼면 1원이 되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죠. 그러니까 원이면 환으로 바뀐다라는 뜻이. 그러니까 크루제로, 크루자도, 크루자도 노보, 크루제로, 크루제 노보.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5번 뭐 바뀌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꼴로로 대통령이 또다시 한번 그런 화폐 개혁을 하면서 공 3개를 잘라 없애버리고 떼어버리고 그냥 1000원이 1원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또 다른 또 플랜은 또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요즘 돈으로 한 8,000헤알, 그러니까 지금 뭐 달러 한 2,000불 정도가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계좌는 모두 동결, 1년 있다가 돈을 돌려주는데 그 이자와가 이제 몇 프로 안 됩니다. 또 뭐 환율 변동률에 따라서 뭐 얼마 주겠다 하는데, 결론적으로 그 해만 수백 프로 이상 1년 안에 수백 프로 인플레이션이 있었고, 정부에서 돈을 돌려준다는 돈을 못 돌려줬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그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했을 텐데, 학교를 가고 해야 되는데 시중에, 그러니까 3일 동안 그 플랜을 또 딱 내놓으면서 갑자기 3일간 은행을 또 영업 중지시켰습니다. 그 3일 동안 사람들 돈을 못 뽑죠. 그리고 수십 년간 뭐 자기가 이어왔던 가게들이 다 망했습니다. 왜? 돈이 없으니까. 제가 그 계좌에다가 돈을 뭐 200만 불, 300만 원 이렇게 넣어놓는다고 해도 그냥 돈뿐만 아니라 예금 해놓은 것도 다 정부가 다 차압해버린 거죠. 그 악습이 지금까지 남아서 브라질 사람들은 웬만해서 은행 돈을 안 넣어놓습니다. 왜? 언젠가 정부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건 여담이고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돈이 많이 돌지 않고, 저도 기억나는 게 학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현찰이 없는 겁니다. 현찰이.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니까 시중에는 돈을 빼면은 물가가 내려가겠지. 물가 동결을 해놓고. 그러니까 어떤 물품은 1년에 몇 프로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눈 가리고 아웅입니다. 그전에도 몇 번의 그런 플랜이 있었는데 다 안 됐고요.
제일 빨랐던 건 1년 안에 내놓은 화폐 개혁이, 그러니까 1,000원이 공 3개 빼서 1원이 되던 게 1년 안에 다시 1,000원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 돌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또 불만이 많았죠. 그때 첫 번째 탄핵이 가결된 겁니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잘못해서 정부가 국민의 돈을 뺏어갔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의 신복을 이용해서 많은 돈을 받은 게 드러나서, 또 사실 이런 건 또 다른 말이지만 돈을 해먹기 위해서는요 혼자 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대통령과 자기 신복과 주위 사람들만 먹다 보니까 이에 불만을 부는 사람들이, 의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부정비리 다 뭐 털면 나오죠. 그래가지고 최초로 92년도에 브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브랄 대통령이 그러면 몇 번 탄핵됐을까요? 현재로서 기록된 거는 92년도에 꼴로르 대통령, 2016년에 지우먼 대통령 두 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몇 번의, 특히 3번의 탄핵이 신청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록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절차는요, 이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국회의원들이 탄핵합시다 라고 해서 서명해서 국회의회 사원에 상정하면은 심사해서 투표해서 통과되면 상원에 가서 몇 번의 절차를 거쳐서 투표해서 통과되고, 그럼 다시 이제 법원에 가서 통과,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3번은 대부분 하원에서 시작도 안 되고 바로 이제 기각돼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있었는데 이 꼴로 대통령이 그때 탄핵됐습니다. 여기에 힘입어 브라질이 이제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 선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와면서, 특별히 또 그 92년도에 대통령 탄핵되고 94년도에 시행된, 그러니까 부통령이 92년도에 꼴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 당시 부통령 이따말 프랑코라는 부통령 시절에 새롭게 내놓은 정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헤알이라는 이제 화폐 개혁입니다. 똑같이 1,000원을 딱 1을 바꿔서 공 3개를 자르고 1불당 1헤알당 1불에 맞춰서 딱 화폐 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불과 1헤알을 맞춰서 한 거죠. 근데 이게 그 전과 크게 차이는, 이게 사실 지금 보면 우스갯소리인데 화폐 개혁만 한다고 해서 시중에 돈만 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그런다고 해서 뭐 모든 게 없어지는 게 아니죠.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다음에 페르난도 엔리케, 그 당시에 이제 그 재무장관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에 선출돼서 2번이나 임기를 이제 하셨는데, 이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재무장관 시절에 화폐 개혁뿐만 아니라 긴축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뭐 이런 뭐 만성 적자인 공기업을 팔고, 또 이제 그 인원을 축소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주머니는 그냥 두고 자꾸 화폐 개혁만 하던 걸 바꿔서 드디어 주머니를 딱 줄인 겁니다. 그러자 그렇게 악성 높았던 수십 년간 이어되던 그런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환율이 1이 아니라 5헤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1불당 5헤알. 원래 이제 6헤알 될까 했는데 당연히 잡혀 있는데요. 지금 5.1, 5.2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찌됐건 이런 탄핵을 겪으면서 우리 브라질 국민들은, 야, 드디어 뭐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페르난도 엔리케 대통령이 2번의 8년간에 딱 정리를 해서 수십 년간 이어오던 적자 기업들, 공기업들 정리하고 법도 개정하고 인플레이션도 잡고 라고 기초를 만드는 상황에 룰라 대통령이, 노동당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룰라 대통령은 들어오고 나서 전 세계적인 호황기를 맞게 됐습니다. 재정도 튼튼하게 해준 전임 대통령의 바통을 받아서 이끌어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은 게, 내가 다 했다 하는데 사실 그뿐만 아니라 그 전임 대통령이 잘 해놓은 것도 있고 전 세계적인 호황기였죠. 2002년도부터. 그래서 열심히 잘 오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2008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 전부터 이제 조짐이 약간 있으면서, 저도 이제 한국에 이제 대기업 이제 계열에 이제 다니면서 이곳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조사하는 거 내용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인터뷰하고 투자를 하느니 안 하니 이런 걸 있었는데,